제목이 대박이다. 임수경 판문점 통과 관련 대남 전통문이에요. 어머 어떡해. 무슨 얘기냐면 북한도 예상 못했던 임수경이라는 여대생이 갑자기 북한에 방문을 한 겁니다. 네. 그때 남북한의 직통 전화를 활용해서 북한이 우리 측에게 비밀리에 무슨 대화를 타진한 그 내용을 받아 적어서 대통령 및 상부에 보고한 문건이에요. 이야. 그건 줄 알고 계셨어요? 예. 네. 아 진짜 그 어마어마한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남북 간의 물밑에서 어떤 은밀한 대화를 나눴을까? 특히 북한이 직통 전화로 우리 정부에게 어떤 은밀한 얘기를 했는지가 그대로 받아 적혀 있는데 그 내용을 지금 최초 공개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귀측 대학생 연합 조직인 전국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임수경 대표가 평양에서 성대하게 진행된 세계 청년 학생 축전에 참가하고 현재 우리 측 지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라고 북한이 우리 측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라면서 북한의 요구가 나오는 거예요. 귀측 당국은 임수경 학생의 평양 방문을 무작정 범죄시하면서 그가 서울에 돌아가면 그 무슨 간첩죄를 씌워서 처형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돌아간 다음에도 일체 탄압과 박해를 가하지 않는 데 대해서 귀측 총리나 내무부 장관이 북한이 딱 두 직책을 꼽는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 된다. 공개적으로 성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라면서 임수경의 안전 보장 요구를 북한이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역사다 진짜. 이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임수경을 뭐 처벌한다, 뭐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엄연하게는 안 되니까 북한이 임수경 돌아가면 처벌하지 말고 안전하게 지켜달라는 신변 보호를 약조해라. 누구? 최소 총리나 내무장관 아니면 우리 안 믿는다. 라는 얘기를 물밑으로 은밀하게 하는 걸 받아 적은 문건이죠. 그들이 우리에게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어이가 없는 건 남의 나라 국민을 자기들이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가 없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자 오늘 다뤄야 내용 중에요 중요한 키워드가 벌써 이 문건에 몇 개 등장을 했습니다. 평양에서 열렸던 제13차 세계 청년학생 축전과 임수경. 자 북한은 왜 이런 내용의 외교 문건을 보냈을까? 일단은 그 배경이 된 사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89년 7월이네요.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을 개최합니다. 문익환 목사가 굉장히 반갑습니다. 축전 참가 대표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임수경입니다. 자동차로 불과 4시간이면 올 거리를 저는 24시간을 비행하면서 그리고 열흘이라는 시간을 걸려서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억지로 간 건 아니잖아요. 지금 딱 보면. 지구를 반바퀴를 돌아서 도쿄, 베를린, 동베를린, 모스크바를 거쳐 평양에 들어갑니다. 반발 공성권 통해서 패션. 반발머리. 아니죠, 패션이 완전. 패션이 앞에 단추 다 열고. 우리 사건에 뭐 구멍만 까딱해. 대학생 대표협의회 임수경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애정 어린 인사드립니다. 동지가 이렇게 어렵게까지 평양에 온 이유가 바로 1989년 13차 세계 청년 학생 축전 때문 아니었습니까?
우리 리마가 합동무들도 모두 다 알다시피 그 당시 그 88 올림픽보다도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성대한 전 세계 뭐 참가자뿐만 아니라 기자들이 아주 우리 평양에 와서 아주 입이 떡 벌릴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아닌가요? 그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평양이 아야 떠들썩했어요. 그때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흉나도 올 경기장도 그때 건설을 했고요. 지금 63빌딩보다 더 크게 짓는다고 유공호텔이라고 그걸 지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남조선보다 더 잘 산다 뭐 이런 걸 보여주려고 북한이 자기 체제 선전을 위해서 마지막 불꽃을 피던 시기였어요 그때가. 그럼 몇 층인데요? 위용 호텔이 백공오충 호텔이죠. 네, 105층? 네, 그래서 백공오충이라고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제 풀린 외교 문건에 따르면은 그 13차 세계 청년 학생 축전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주로 이제 그 제3세계나 아니면 공산권 학생들을 초대해가지고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토론하고 하는 그런 파티인데 돈을 너무 많이 쓴 거예요 여기서. 일단 북한 세계 학생 축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학생에게도 초청장을 보냈어요. 와라 남쪽의 대학생들이요. 남쪽인 대학생들도 오라고 했으니까 가려고 했겠죠. 근데 당연히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 정부의 허락을 받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허가를 해줬을까요? 안 해주겠죠. 유대가 노태우 정부 때죠. 노태우 정부 때죠. 허락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줄 수 있을까? 한국 정부가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진짜요? 그러면 뭔 잘못이에요? 네, 몰래 들어가요? 이랬다 저랬다라니. 들어보세요. 뭔 잘못? 왜냐면 88년도 당시에는 이미 뭐 동구권이 다 붕괴가 된 이후였고요. 여러 이 공산권 국가들이 개혁 개방을 다 선언하던 때였습니다. 우리나라 당시 노태우 정부가 1988년에 이제 헝가리와도 수교를 맺고 그걸 시작으로 뭐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등등등등등등 수교를 계속 맺으면서 북으로 뻗어가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냉전도 끝났겠다. 당시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체제에 대한 자신감도 있었던 거죠. 북한이 뭐 학생 애들 데리고 파티한다는데 다녀와 라고 처음에 허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상치도 못한 사건이 하나 빵 터집니다. 축전 4개월을 앞두고 제야 운동권 세력의 뭐 대부쯤 여겨졌던 문익환 목사가 무단으로 방북하는 사건이 빵 터집니다. 꽤 충격적이었던 사건이었죠. 이것은 사실 당시 한국 사회에서도 정부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였던 거죠. 특히나 이렇게 하나 둘 무단으로 방북하다 보면 이 정부의 통제력이 완전히 상실될 수 있다라는 판단과 우려를 정부로서는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노태우 정부가 이제 입장을 바꿉니다. 청년 축전 참가 허가를 취소해 버립니다. 당시에 이제 또 생존해 계셨던 운동권 대학생이었던 우리 준건이 형님이 잘 아실 것 같아요. 자, 운동권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살아있는 증거 증인. 87년에 시민 대항쟁이 일어나잖아요. 민주화가 되고 88년에 이어서 또 노동자 대투쟁이 일어나서 우리나라 노동자들 임금이 거의 2배가 오르거든요. 분위기 좋았지. 쫙 나가고 이걸 타고 막 가야 되는데 그때 문익환 목사가 딱 방북을 해버리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공안정국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치고 들어오는데 그러면 아예 분위기가 확 반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빌미로 해서 뭐 노동운동하는 사람들, 뭐 민주화운동하는 사람들 다 잡아가두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좀 싫어했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전대협에서는 그렇잖아요. 정부가 애초에 허락해줬는데 또 갑자기 안 해준다고 하니까 안 보낼 수는 없거든, 모양 빠지게. 그래서 보낸 겁니다. 다만 이 문익환 목사의 방북으로 북경 루트가 이제 노출이 된 거예요. 그럼 감시를 받잖아요. 원래 가장 짧은 경로는 일본의 동경을 거쳐가지고 북경으로 갔다 북경에서 평양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제 우리 정보기관의 감시를 엄격하게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경으로 갔다가 거기서 엉뚱하게 지구 반대편에 서베를린을 가서 서베를린에서 동베를린으로 들어가고 동베를린에서 이제 모스크바까지 가고 모스크바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한 바퀴, 그러니까 지구를 한 바퀴 돈 거죠. 그런 우회로를 찾은 거죠. 거의 지금 반 바퀴 돌았다고 한 거예요. 그렇죠. 과언이 아니네요. 그동안에 이제 뭐 이렇게 됐다라고 보도는 됐는데 이번에 이제 공식적으로 문건이 나오면서 그 루트가 이제 확인이 된 거죠. 동베를린에 체류 중이며. 그러니까 저것도 다 확인을 한 거네요. 네, 확인한 거죠. 그대로. 근데 그때 당시에 왜 임수경이냐를 두고서도 이 논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전대협이라는 단체가 군대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남학생들은 좀 경계도 받고 감시도 받으니까 어린 여학생 하나를 띡 보낸 거예요. 허를 찌른 거죠. 그게 임수경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당시 이제 임수경 아버지가
대국민 사과문을 또 신문에 낸 적이 있습니다. 미리국 임양 아버지의 대국민 사과 편지,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 이 아이를 기른 아버지로서 뭐라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공직에 몸담았던 그래요? 우리 공무원이었습니다. 공직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뜻밖의 일로 국가와 사회에 큰 무리를 빚은 것이 송구할 따름입니다. 와. 이 사건이 정말 그 당시에 충격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문익환 목사 아니면 황석영 작가 이런 거물급 인사들이 방북을 하는 건 봤어요. 근데 한국외국어대학교의 4학년 학생이 혼자 북한으로 가? 엄청난 충격이었거든요. 정말 대가 세고 혁명적인 그런 여전사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임수경 씨가 알고 보면 굉장히 여리고 조용하고 공부만 해요. 예? 예? 어떻게 하세요? 왜냐면 제 학생이었거든요. 또 뭐야? 아니 임수경 씨가 나이가 더 많은데?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지. 나랑 동갑인데 썬킴하고 나하고 제 제자였어요. 한국 근현대사의 다 자기가 나. 역사에서요, 뭐 역사의 모든 순간에 이렇게 함께 계시는 포레스트 검프. 아니 나는 성격이 잘 들어. 나는 당신 편이잖아, 친구고. 오늘 뻥 항상 천진을 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제 친구 남희석의 이름을 걸고 같이 죽으려고 그러지 마. 명대보증이야. 팩트. 뭔데요? 이제 99년도, 2000년도 그때 그 외대 어학원에서 이제 영어과 강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이후에 10년 10가 아니라 99년도. 99년도, 2000년도에 네네. 한국 외대 어학원에서 이제 영어과 강사를 하고 있는데 제 수업에 통일의 꽃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알잖아, 임수경 씨를요. 근데 일반 학생들은 잘 몰라, 통일의 꽃인지는. 저는 알잖아요. 야, 통일의 꽃이 내 수업을 들어왔네? 그래서 한 6개월 한 학기 정도 수업을 이제 들었는데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그때가 이제 신상옥 감독, 조 감독을 이제 그만두고 이제 강의를 하던 때였거든요. 북한 갔다 온 사람과는 다 뭔가 인연이 있다. 말 된다. 배우 조종 아니야? 신상욱 감독을 또 아주 근거리에서 모시거든요. 그러니까 신상훈 감독이 이제 페이드 아웃 되니까 임수경 씨가 들어오네. 그러네. 대박이다 이거. 어떤 느낌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항상 수업을 들을 때 맨 뒤에 앉아가지고 조용히 수업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내가 알고 있는 통일의 꽃과는 달리 굉장히 수줍음을 많이 탄다라고 저는 느꼈는데 이걸 다른 사람이 또 다른 그 증언을 해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당시 이제 북한에서 임수경 씨를 직접 만났던 일본 관계자의 증언인데 이번에 처음 공개가 됐어요. 어머. 평양 축전에 특별 초청객으로 간 일본 중위원이 임수경을 만났고 네. 그 다음에 인상을 말했는데 영웅주의적 분위기는 없었으며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여학생의 인상이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반바퀴를 돌아가지고 정말 통일의 꽃으로 평양에 갔던 그 임수경이 아니다 이거죠. 되게 발랄한 모습이었어요. 약간 그러니까 대중 앞에 나가면 그런 혁명투사였는데 혼자 있을 때는 조용한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생 대표연합의 임수경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애정 어린 인사드립니다. 대학생이라고 하는 사실 말하면 이제 청년층을 대변하는 한 인물이 이제 북한에 갔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그런데요. 우리만큼이나 충격을 받았던 것 역시 북한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한 여대생의 무단 방북 과연 어떤 반응이었는지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근데 지금 봐도 패션이 세련돼. 저 때 저게 유행이었어요. 저 땡땡이 물방울 몸빼. 유명한 장면이요. 이때 뭐 이제 인파가 말이 안 했어. 저 청바지 있었죠. 저 고등학교. 청바지가 지금도 못 입는데 당시의 대학생들은 다 교복이잖아요. 청바지가 사실은. 하얀 티.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7천만 결의 절절한 통일의 열기야 너무 뜨겁기 때문에 날씨가 너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제가 돌아가면 이제 저는 믿습니다. 저를 모델로 해가지고 이제 저 아주 비슷한 사람을 찾기가 아마 힘들 거예요. 너무 이뻐가지고. 맞아. 발랄하다. 인감하고 막. 그때 진짜 인기가 저렇게 있었어요? 제가 당시 그때 초등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네. 그때는 그 13사 청년학생 축전 준비로 그 학생들도 중학교 할 때 항상 노래 부르면서 행진하면서 가잖아요. 근데 그 노래를 다 바꾼 거예요. 축전에 대한 노래로. 햇빛은 넘치어라 평양 하늘에 이 노래 부르고 TV를 계속 틀게 되면 축전에 대한 노래만 나면 하늘 넘어 평양을 찾았어 보들이 오네 인민의 행복을 하려고 찾아온다네. 그러니까 이걸 미리 애들한테 가르쳐줬다고요? 네, 노래 보급도 하고 암기도 시키고 TV만 켜면 이 노래 나가지고 3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노래 가사가 하나도 안 까먹어져요. 그러네. 귀캐지도록 그러니까 들어가지고. 전 인민이 여기에 집중하고. 네. 그래서 우리 이 지상낙원을 보려고 전 세계 청년 학생들이 보러 온다라고 이렇게 세뇌를 당했으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낙원이구나 이렇게 믿었고 그래서 남조선 그 전대협 대표도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어서 저렇게 왔구나. 우리 기준에서는 목숨 걸었다고 생각하죠. 가면 죽을 거니까. 이때가 아마 제가 한 5살 때 정도였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내가 그 하늘에서 내린 천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 기억이 납니다. 5살 때 그렇지. 그때 일이 이게 그때 일이 우리 여몽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 평양에 오려는 것을 남조선에서 이 탄압하고 막지 않았습니까? 보십시오. 통일을 반대를 한 게 누굽니까? 그 당시 임수경 동무가 고생해서 9일 만에 우리 평양에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할아버지도 그때 얼마나 예뻐하셨는지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바로 통일의 꽃이라고 불렀습니다. 통일의 꽃. 친히 통일의 꽃으로 불러주시며 애국적 창고를 한 그를 민족 앞에 긍지 높이 내세워두신 제가 볼 때 저는 고등학생이었고요. 평양외고학원에 있었어요. 평양외고대학에 학원반이 있거든요. 6년짜리. 저도 불어과를 다녔거든요. 그때 불어과 5학년이었어요. 그러다 나니까 뭐 한국의 외고대학에 뭐 불어과 대학생이 왔다 하니까 나한테는 더 가깝게 받아왔고요. 그것도 생각한 게 그러니까. 그때 평양 분위기가 그러니까 통일이 당장 온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임시공의를 통일의 꽃이라고 불렀고 그러니까 통일이 진짜 마주한 기분이었어요. 모든 평양 시민들이. 그래요? 저는 그때 당시 평양외국어대학 학생이었습니다. 대학생이었었거든요. 그때 이제 임수경을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로 해서 그 연령대에서 평양외국어대학에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을 좀 뽑았는데 뽑는 기준이라는 게 뭐 인물도 봐야 되고 키도 봐야 되고 뭐 품성도 봐야 되고 뭐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렇게 다 봐서 몇 명을 뽑는데 거기에 동원돼 갔다고 정말 말이 아니었었거든요. 진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이. 예, 그러니까 서로 뽑기 같다고. 저는 무슨 그때 당시 대학 1학년이었었기 때문에 같은 연령대를 위주로 해서 뽑았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지원할 염두도 못 냈고. 근데 완전히 그때 상황을 보게 되면 임수경이 정말 그야말로 김일성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환호하는 그 군중들이 이제 차만 임수경이 탄 차만 지나가게 되면 다 이어쌌거든요. 인파가 진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차가 기본 도로로 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같은 그 청년 대학생들은 같이 따라 달리면서 임수경이 얼굴이라도 한번 보겠다고 같이 뛰면서 뭐 절국 통일하고 선박 흔들면서 진짜 뭐 그때 당시에는 정말 평양시 자체가 통일을 뭐 딱 통일이 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평양뿐만 아니라 저희 지방 사람들은 TV를 통해서 보잖아요. 임시경의 13사 축전이 무색할 정도로 13사 축전 저쪽으로 갈아이고 열흘을 했다 그러게 되면 9일을 임시경에 대한 뉴스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북한이 완전 흔들리는 거예요. 임시경.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야 통일의 꽃 나왔다. 그러니까 임시경 일거수일투족이 싹 다 방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임시경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 미제의 그 상징인 청바지를 입고 나왔지만 그 나중에는 또 면바지를 입고 또 나와요. 그래서 청바지는 대놓고 못 입으니까 그거는 아예 입을 엄두를 못 냈는데 임시경이 했던 헤어스타일 살짝 파마가 풀린 단발머리 그다음에 면바지, 면티 이런 것들이 유행이 돼가지고 야 조금 비슷하기만 하게 되면 야 이거 임시경 바지야.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임이라 안 하고 림이라 그러거든요. 야 이 림시경 바지야. 림시경 바지라고 팔리고 그다음에 나 림시경 머리 해주세요. 림시경 머리 해주세요. 그다음에 그 림시경 씨가 처음으로 바지를 면티 위에다가 입는 게 나와요. 이게 뭐가요? 그게 얼마나 멋있어요. 티를 안에다 넣어서 그 보통 티를 바깥에 빼서 입었어요? 북한은 이 바지를 위에다 올려 입는 건 남자들만 이렇게 벨트를 차니까 여자들 입장에서. 여자들은 그렇게 안 입었는데 북한에서는 정말 여성 하게 되면 항상 수줍음인데 자유분방하고 그다음에 그 자신감 있고 말을 기똥차게 잘하고 야 남한에서는 남조선에서는 저렇게 잘 가르치나 보다 어떻게 저렇게 막힘없이 원고도 없이 그냥 1시간이면 1시간 동안 그냥 쭉 하나도 틀린 말 없이 그냥 맞는 말만 하네 얼커니 엄마들이 엄청 박수를 치면서 봤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모든 제스처에서 유행이 됐었어요. 노래할 때도 우리는 마사나문 폭풍도 이렇게 부르는데 이 임시경은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 대학생들 그러고 때 시위할 때 그다음에 인사할 때도요. 우리는 그냥 거기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는데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되게 좀 자유롭게 하는 이게 되게 세련돼 보이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한국외국어대학교 불어과 4학년 임수경입니다. 여러분께 전투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임시경이가 그 부르는 노래도 굉장히 힙했는데요. 그러니까 전대엽 진군가 전대엽 진군가 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때 당시 거기서? 평양 시민들이 그 노래를 따라 불렀거든요. 근데 스타일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 니은자 손 들고 이렇게 하는 게 처음 봤거든요. 니은자가 뭐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게 왜 북한에서는 이게 타도한다는 의미거든요.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러다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말하자면 스타일을 다 따라서 그 손도 그렇게 흔들면서 전대엽 지금가를 다 같이 불렀거든요. 그때. 전대엽 진군가를 한번 부를게요. 일어섰다 우리 청년 학생들 민족의 해방을 위해 일어났다 우리 청년 학생들 민족의 해방을 위해 뭉치었다. 우리 청년 학생들 전대엽의 깃발 아래 강철 같은 우리의 대요. 야 세뇌 제대로 됐네. 근데 그거를 평양에 있는 대학생들이 불렀어요. 다 불렀습니다. 대학생들이 많이 그 스타일을 따라했어요. 그때는. 실제 뭐 북한의 청년들 사이에서 이렇게 인기가 있었죠. 왜냐하면 우리도 북한에서 미녀 응원단이 오면 같은 또래 우리 사이에서 난리가 나고 뭐 그분들이 부르는 뭐 반갑습니다 이런 노래도 같이 부르잖아요. 맞아요. 그때 저희들도 만나면 야 어디 봤어? 그 북한 응원단 막 이러면서 기본적으로 적국으로 여겼던 이 남조선에서 웬 어린 여대상이 온다라는 것에 또래 동년배들은 호기심이 있었을 거고 그걸 계속 북한 이 정권이 이용을 한 거죠.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이 얼마나 이렇게 성대하고 관심이 있는지를 선전하기 위해서 북한 당국이 허용을 했던 거예요. 뭘 허용했냐? 첫 번째는 임수경의 이 방북기를 매일 TV에서 방영을 해줬어요. 북한이 허용하지 않으면 이런 인기는 없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북한이 군중을 동원해줬어요. 따라다니게 하고 환호를 하게 되고 그럼 사람들 사이에서 일종의 군중 심리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또래 여학생이라는 호기심이 맞물리니까 이제 유행처럼 퍼져나간 거고 북한이 그걸 뒤에서 즐기면서 사실은 다 조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 임수경이 인기도 있었겠지만 그 인기는 북한이 허용하지 않으면 북한 내에서 허용될 수 없는 인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철저하게 이제 임수경을 이용을 한 것이죠. 실제로 북한에서 이런 소문도 퍼뜨렸어요. 당시에 임수경과 그 당시 북한 당대 최고의 미남 톱스터가 열애를 한다. 열애설. 일단은 그 남자 스타가 누구냐? 북한 영화 홍길동의 주연을 맡아서 북한 내에서 너무 인기가 있었고 북한 여자들이 다 저 배우한테 시집 가겠다라고 할 정도로 북한 내에서 인기가 있었던 남자 배우 리영호. 야 홍콩 스타처럼 어떻게 생겼죠? 그래서 당시에 북한에서 어떤 소문이 들었냐면 북한 당 간부들이 둘을 연결시키려고 리용호에게 임수경과의 어떤 결혼 의사를 물어봤다라는 루머까지 루머입니다, 루머. 돌기도 했었어요. 얼마나 이 여자가 대단했으면 그걸 기록 영화로 만들어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 후에도 계속.
근데 보면서도 이제 어린 마음에도 야 수령님의 몸에 막 이렇게 손을 툭툭 갖다 대고 뭐 고개만 까딱하고 근데 저걸 살려뒀어? 막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봤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우리 어머니랑 말하는데 뭐 굉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인기가 많았을까? 우린 세대 교체가 됐으니까 젊은 사람의 눈으로 봤어요. 보니까 이 말을요 정말 잘하긴 하더라고요. 못 들어봤어. 근데 북한의 대학생들은 그 또래 대학생들은 이렇게 원고대로 읽던지 이렇게 표정이 딱 정해진 데서 정해진 말만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임수경이라는 대학생을 보니까 거침없이 말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정일이 이제 나중에 이 임수경 학생의 그런 말 잘하는 걸 보면서 북한의 대학생들도 웅변 기술을 좀 가르쳐라. 그래서 학교에서 웅변, 그러니까 스피치 교육이죠. 그런 것까지 지시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뭐 인기는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북한에도 한국에 대한 정보가 거의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임수경 씨가 평양에 오므로 해서 그러니까 평양 시민들이 한국에 대해서 알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냐면 이제 김일신이라는 그런 중학생 소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학생 소녀가 굉장히 시를 잘 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일성이 꼬마 시인이라는 그런 별칭까지 지어준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임수경이를 환영하는 그런 환영 모임에 가서 이 김일신이라는 그 중학생 소녀가 시를 읊었거든요. 시를 읊었는데 뭐 헐벗고 굶주리는 남녘의 어린이들 하면서 이렇게 시를 읊었는데 다 끝난 이후에 임수경이가 우리나라에는 헐벗고 굶주리는 애가 없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김일실이라는 그 애도 하도 세뇌 교육을 받다 나니까 뭐 남녘 땅에는 헐벗고 굶주리는 어린이들이 참 많다. 이런 식으로 교양을 받은 거죠. 근데 이제 임수경이를 보니까 뭐 잘 먹어서 그런지 얼굴이 뽀얗고 키도 뭐 훤칠하고 잘 입고 뭐 거침없이 아까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한국에 대한 그런 인상이 조금씩 좀 개선돼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대한 그 동경심이 그때부터 쫙 싹트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곤란했을 것 같은 게 뭐냐면 온 거는 좋아. 이거 잘 써먹으면 돼. 근데 너무 럭비공이야. 그렇죠. 말 안 듣지. 이게 그리고 우리가 시킨 것처럼 야 장군님 만세만해 라고 하면 되는데 우리 그렇게 안 굶어?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좀 곤란하잖아요. 이게 솔직히 말하면 최초의 한류는 그 K 운동권 한류예요. K 운동권 한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북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조선은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조선은 하나다가 아니라 조선은 사실 그쪽 국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못하겠다라고 하고 그래서 나온 구호가 조국은 하나다가 된 거예요. 임수경은 한결같이 조국은 하나다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조국은 하나다라고 하는 거니까 거부라는 거죠. 그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김일성이 임수경이 너무 예뻐가지고 쇼를 하나 선물을 했거든요. 직접 걸어줍니다. 정말 북한에서 난리가 나죠. 북한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도 뭐 대통령이 쇼를 걸어줬다면 가보죠. 근데 북한에 걸어준 그 쇼를 갖다가 뭐 자리에다 깜빡 잊고 그냥 일어나 버려요. 북한 사람들이 볼 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가능하지가 않은 일인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컴퓨터 자랑을 했습니다. 딱 가가지고 컴퓨터실 가가지고 막 컴퓨터 딱 보여주니까 임수경이 딱 보더니 이거 우리 집에 있는 건데. 진짜 했대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남조선 인민들은 뭐 미제에게 착취당하고 뭐 수탈당하고 그래가지고 못 사는 줄 알았는데 와가지고 보니까 때깔도 좋고 그다음에 행동하는 것들 통제가 없고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나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북한 당국도 아마 아차 싶었을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는 막 이용을 해먹다가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었던 순간이 왔을 거예요. 사실 그래서 임수경 씨 때문에 남한도 문제였지만 양쪽이 다 이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던 거죠. 북한이나 김일성 입장에서는 호박이 넝쿨째 굴러온 거는 맞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니까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이 이어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당국도 굉장히 그 복잡한 심정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국가보안법 위반한 그 현행범은 맞긴 맞는데 북한에 가서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은근히 약간 북한을 역관광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이제 나중에 이제 임수경 씨가 다시 돌아왔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분석 그 연구 논문들이 나왔어요. 어떤 영향을 미쳤나. 제가 이제 주목했던 그 연구 논문은 이거였거든요. 내용이 뭐였냐면 집단과 개인의 충돌이었다. 똑같은 헤어스타일을 해야 되고 똑같은 바지, 똑같은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런 거대한 집단의
하나의 개인이 와서 빵 충돌을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의 헤어스타일, 자기 마음대로의 패션 그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 북한이라는 거대한 집단이 무너지는 그 금이 간 계기가 바로 임수경 방북이었다. 좀 의미가 있다고 봐요.